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페이지 492페이지 재산세 납세 절차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뭐 지금부터는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할 거고요. 자, 보시면 오늘 재산세 납세 절차인데, 자, 우선 첫 번째 순서를 좀 바꿔서,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납세지.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지는 물건 소재지다. 그죠? 자, 이에 비해서 양도소득세나 종부세,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고요. 이렇게. 그래서 물건 소재지인지 주소지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재산세 과세 기준 항상 6월 1일이었죠. 과세 기준은 6월 1일. 자, 그러면 세 번째. 징수 방법은 무슨 방법이다? 보통 징수예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신고 의무가 없죠. 이렇게. 그러니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제도잖아요. 신고 의무가 있다고요.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취득으로부터 60일 이내,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해 줬어야 되잖아요. 근데 재산세는 이제 보통징수야. 그래서 재산세는 보통징수라고 하는 것은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지서에서 납부를 하는 거다라는 건데, 고지서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해야 된다.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자, 거기 페이지 493페이지인데요. 493페이지 징수 방법을 보시면 보통징수라고 돼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세액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합니다. 고지서에 의한 납부예요. 자, 납세 고지서에 과표 세액을 적어도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된다. 493페이지 괄호 4번에 동그라미 니은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옆에다 이거 한 가지 해주세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강행 규정이 있고요, 훈시 규정이 있거든요. 우리 이것을 훈시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지 않은 고지서라 할지라도 그 가산세의 효력의 발생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효하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때 납부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납부 기간은 토지일 때는 9월 16일서부터 9월 30일. 이게 건물 등일 때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자, 그런데 뭐일 때만큼은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주택일 때는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죠. 나머지 2분의 1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죠? 거기. 자, 페이지 어디에요? 자, 거기서 492페이지 가보시면 20만원 이하 시에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에 일시에 징수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 그러니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페이지 493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네 번째 수시 부가징수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수시 부가징수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납기에 불구하고도 수시부가 할 수 있다.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재산세와 이명박 대통령 되고 난 후에 재산세가 서로 좀 달랐다. 많이 줄어들었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수시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수시부가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특히 이 수시 징수가 가능한데 이 경우 성립 시기를 보면 원칙은 6월 1일 즉 과세 기준이지만 예외적으로 수시분에 대해서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한 때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한 때다라는 거, 자,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렇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자, 넘어갑니다. 페이지 493페이지 보시면 재산세에 병기되는 조세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순서를 좀 바꿔서 병기되는 조세가 있고 부과되는 조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기되는 조세는 뭐가 있어요? 지방 교육세가 있고 부과되는 이거 술술이 죄송합니다. 병기되는 조세로서는 지역자원세가 있고요. 부과되는 조세로서는 지방교육세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산세 고지서 한번 보세요. 재산세 고지서를 보시면 재산세가 있고 지역자원세가 있고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재산세는 하나의 독립된 세금이에요. 지역자원세도 하나의 독립된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자원세는요 납기가 재산세의 납기가 똑같아. 과세기준과 납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재산세 고지서도 나가고 지역자원세 고지서 따로 나가야 되는데 납기가 같다 보니까 굳이 행정청 입장에서 본다면 행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을 시군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걸 두 개의 고지서로 나가는 건 행정비용 낭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독립된 세금이기 때문에 우린 얘를 병기된다라고 말을 해요. 나란히 기재된다. 나란히 기재된다. 근데 이에 비해서 지방교육세는 뭐다? 지방교육세는 얘는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지방교육세는 결국 얼마예요? 재산세 20%를 부과하는 세금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병기되는 세금이다, 부과되는 세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이제 페이지 493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보세요. 동그라미 4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 만약에 가산세인데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한번 해볼까요? 취득세는 취득일이 있으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가 뭐예요? 신고 납부 기한이잖아요. 자, 신고 납부 기한에 신고 납부를 안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뭐예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예요. 자, 이 납부지연 가산세는 어떻게 된다? 1 플러스 2 플러스 3으로 합니다. 자, 그럼 1은 뭐냐? 자, 신고 납부기 한 다음 날로부터 뭐가 나올 때까지?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자, 우리 이것을 일별 가산세라고 할게요. 그래서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5 합니다. 그 다음에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어.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3% 가산세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2번. 그 다음에 납부기한 지나서 이게 납부를 했어.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세 번째 월별 가산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수 곱하기 75 만분의 75. 자, 이렇게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재산세는 신고 등의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자, 만약에 7월 10일 날 바로 고지서가 나오고 만약 7월 31일이 납부기한이라면 이때는 납부기한에 납부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이 납부기한에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에 납부를 안 했으니까 이때는 자 2번이죠. 그냥 3% 가산세잖아. 응? 이해하셨죠? 그래서 항상 납부를 여기서 했다면 그때는 이제 3번이지 않습니까? 여기 3번 3번 월별 가산세. 아셨죠? 그렇죠? 월별 가산세 75 만분의 75 월수 곱하기 만분의 75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재산세의 취득세의 2번 3번은 같은데 결국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중에서 일별에 따른 가산세는 재산세는 적용될 수가 없겠지. 신고에 의한 납부가 아니니까. 신고에 의한 납부의 의무가 없으니까 재산세에서는 그냥 3% 가산세와 그 다음에 월별 가산세만 적용될 수 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 중에서 고지서가 나오기 전까지의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즉 일별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특히 뭐예요? 요거 이 월별 가산세 말이죠. 월별 가산세. 여기 월별 가산세. 이 월별 가산세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죠? 자, 60개월 초과할 수 없죠. (60개월)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0만원 미만 시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지방세가 30만원 미만 있을 수 있고 이상 있을 수 있는데, 자, 이때
3% 가산세와 그 다음에 월별 가산세인데 3% 가산세 미만 시에는 3% 가산세 미만 지방세 30만원 미만 시에도 가산세 적용합니다. 월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을 뿐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하지만 30만원 이상 시에는 가산세 다 적용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가산세 꼭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국세 가산세하고 조금 더 틀리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자, 보시면 됩니다. 자, 물납 해서 여러분들 이 정도 교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물납인데 자, 물납은 요건이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십니다.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할 때 물납이 가능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세액에는 지역자원세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되는데요. 도지분 재산세는 포함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도시분 지역 포함한다. 두 번째, 이런 물납은요. 물납 대상은 관할 구역 내에 부동산에 한해요. 그래서 포인트. 관할 구역 내에 부동산에 한한다라고 쓸 때 여기 국내에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부동산에 한해요. 그래서 선박이나 항공기는 안 돼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분할 납부입니다. 자, 분할 납부는요. 요건이 세액이 250만원 초과해야 돼요. 자, 250만원 초과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납기간은 2월 내에요. 좀 이따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 혹시 우리 저번 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세부담의 증가를 완화할 수 있는 완화책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과세표준 적용 시 뭐 한다 그랬어요?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적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재산세는 토지 건물일 때는 재산세의 과표는요. 토지 건물일 때는 시가표준액의 70%를 적용한다 그랬죠. 요거 여기 공정시가. 이게 뭐일 때는
요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잖아. 그러니까 시가 표준액의 100%라는 게 아니라 시가 표준액의 일부만을 과표로 삼겠다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자, 지금처럼 페이지, 지금 494페이지 하고 있어요. 세부담 상한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담 상한제인데, 참. 그러면 이게 종부세 가면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 이제 바로 뒤에 종부세 배울 텐데, 종부세 가면 이게 95%로 그냥 일관화 됩니다. 이게 내년엔 100%예요. 작년엔 90%였고 올해 95%. 좀 더 나올 거니까. 자, 세부담 상한제인데 이 세부담 상한제는 어떻게 되느냐? 자, 만약에 토지 건물일 때는 150% 초과할 수 없어요. 자, 근데 주택일 때는 3억 이하일 때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일 때는 110%, 6억 초과되는 것일 때는 130% 초과할 수 없다. 아셨죠? 자, 종부세는 토지와 주택인데 토지는 역시 150% 초과할 수 없거든요. 자, 근데 이 주택일 때는 달라요. 이게 주택일 때는. 그래서 자,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제는요. 좀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 페이지가 어디냐면 오늘 프린트물, 자, 저번 주 프린트물이거든요. 그래서 1주택자 및 조정 대상 지역 내 밖에 2주택, 응? 이렇게. 그래서 주택일 때는 1주택 조정 밖에 2주택 또는 조정 내 1, 조정 밖 1 일 때는 이때는 150%고 조정 내 2주택이거나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일 때는 300%가 됩니다. 개정이 됐어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내용들은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시가격이 현실화됨에 따라서 세금이 너무 급격히 증가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좀 줄여주기 위해서 시가 표준액의 100%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시가 표준액의 70%나 60%를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계산된 세금도 커. 그래서 작년 기준 150% 초과할 수 없는데 주택일 때는 105%, 110%, 130%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가세 재산세액인데 도시지역분은 제외됩니다. 도시지역분 제외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명을 쓰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도시지역분인데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물납할 때는 포함하지만 이때 세액 250만 원은 도시지역분은 제외된다는 거.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기잖아요. 물납에서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포함하되 분납할 때는 도시지역분은 제외된다는 거죠. 요거 정도 기억해 주세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까지 마쳤고 여러분들 재산세는 제일 어려웠던 게 이제 토지의 분류인데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 달 1월 달에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498페이지 종부세 들어갑니다. 종부세.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는요. 우리 저번 주에 제가 프린트물 저번 주 차에 그러니까는 12월 5일자에 자료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거 좀 펴세요. 그거 보고 하겠습니다. 종부세는요. 자,
늘 그 프린트물, 예, 종부세는 게 프린트물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응?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과세 요건이 있었다는 거. 그냥 과세 요건은 뭐가 있어요?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부과 징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과세 대상을 볼게요. 자, 우선 재산세 과세 대상을 보면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죠. 그래서 토지는 다시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 대상, 종합산 대상 나올 수 있죠. 주택은 일반 주택과 별장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종부세는 토지와 주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토지 중에서 분리과세 대상은 안 돼요. 별도 합산, 종합 합산만 됩니다. 건물 안 돼요. 주택 됩니다. 별장 안 돼요. 선박 항공기 안 돼요. 그러니까는 토지 중 별도와 종합만을 대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분리과세 대상은 안 됩니다. 요게. 그러니까 종부세 한 8가지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자, 분리과세 대상 안 돼요. 두 번째, 건물 안 돼요. 세 번째, 주택 중 별장은 제외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는 중요한 게 뻔해. 응? 다시 한번. 종부세는 토지분 종부세가 있고 주택분 종부세만 있어요. 건물에 대한 종부세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63빌딩 자체, 63빌딩 자체는 종부세 대상 아니야. 근데 63빌딩의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지. 아셨죠? 이렇게. 주택 중에서 별장은 안 돼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과세 대상 공부했으니까 이제 뭐 공부하면 됩니까? 두 번째, 납세 의무자예요. 자, 납세 의무자인데, 자, 별도 합산은 80억 초과하는 자, 종합 합산은 6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아유, 쏘리, 죄송. 6억이 아니라 5억 초과하는 자. 주택일 때는 6억 초과하는 자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네 번째. 이때 여기서 과세 단위는 세대나 부부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다. 아셨죠? 이렇게까지 기억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개인 단위입니다. 개인 단위. 그래서 개인 단위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과세 표준이에요. 그래서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됩니까? 토지가액에서
80억을 뺀 토지 시가 표준에 토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80억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다. 이 과표 곱하기 이제 뭐 하면 돼요? 세율 하면 되는 거죠. 세율은 0.5에서 0.7입니다. 자, 우리 페이지는 어디냐면, 여러분들 490, 어디에요? 페이지 503페이지네. 503페이지. 503페이지 아니라 페이지 501페이지. 그죠? 이렇게. 그래서, 세율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에 505페이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책에 있는 게 너무 헷갈리니까, 그냥 저를 보시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곱하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토지가액에서 95% 곱하기 0.75에서 2%. 이런 거 외울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책하고 이제 503페이지, 책에 이제 502페이지, 503페이지예요. 502페이지, 503페이지예요. 이렇게. 자, 이제 주택입니다. 주택만 좀 공부하면 돼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주택은요. 만약에 주택의 가액에서 6억을 뺀 금액에 95%를 곱하고 뭐가 된다? 이게 자, 일반적일 때는 0.6%에서 3%. 하지만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일 때는 2배입니다. 1.2%에서 6%. 세금 엄청 세진 겁니다. 그렇죠? 세금이 세진 건 알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국내에 주택을 가진 사람 중에 3%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주택을 가진 사람의 3%. 그러니까 거의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자,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10억짜리가 있어. 만약에 10억짜리 주택이 있으면 1차적으로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자, 1차적으로 재산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6억을 기준으로 2차적으로 종부세를 내야 돼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돼요? 자, 10억에서 6억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요. 그러면 거기에 이거를 과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세율은 0.6%에서 최대 3%까지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종부세가 되는데 이걸 다 내야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 여러분들 이 부분은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뭘 빼둔다? 재산세 공제를 해줍니다. 6억 초과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종부세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인 거야.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세금을 내는 건 좋아. 그거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집값이 올라간 게 실현이 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평생 집 하나 있는 분이야. 정말 운 좋게 얻어 걸려가지고 강남에 옛날에 집 사둔 게 지금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오른 건 좋은데 그 오른 주택에 대한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고령자이고 그 다음에 고령자이면서 오래 보유한 사람일수록 이 종부세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세대 1주택 1세대로서 1주택으로서 단독 소유자에게는 자 어떻게 된다? 여기서 주택의 가액에서 3억을 더 공제해 주는 거예요. 3억을 더 추가적으로 빼주는 거야. 곱하기 95% 곱하기 세율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10억에서 3억 엔드 6억을 뺀 금액에 95%를 해서 하면 된다. 아셨죠?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 한 페이지 넘겨볼래요? 거기 한 3페이지 볼래요?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 산독수일 때는 자 이제 추가적으로 역시 9억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 공제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령별 세액공제입니다. 고령자 세액공제라고 하기도 해요. 연령별 세액공제. 이게 바뀌었어요. 연령별 세액공제가. 그래서 60세 이상 60에서 65세 미만은 20%, 70세 미만은 30%, 70세 이상은 40%입니다. 그죠?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3페이지 하고 있어요. 3페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장기 보유 세액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5에서 10년 미만은 20%, 10년에서 15년 이상은 40%, 15년 이상은 50% 이렇게 돼 있죠.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우리 중요한 거예요. 요게 몇 번이에요? 1, 2, 3, 4, 5번. 아셨죠? 이게 중요하다. 이때 중요한 건 중복 적용 가능하고요. 문제는 80% 한도로 합니다. 요렇게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도 물론 재산세 공제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제 말 아셨죠? 그러니까 요 구조만 읽으면 돼. 요 구조만 이렇게 요 구조만 기억하면 그러니까 1주택자는요. 1주택자는 생각보다 세금이 세지 않아요. 1주택자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세금이 크지 않은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다주택자가 종부세가 많은 것이지 주택 하나 갖고 있는 분들은 재산세 종부세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아까도 했잖아요. 세부담 상환제. 그래서 세부담 상환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프로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죠? 초과할 수 없어. 자, 근데 이 주택인데 다시 한번 1주택자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된 세금이 너무 세. 그래서 1주택자이거나 조정 내 1주택 조정박 1주택일 때 또는 조정밖에 2주택일 때 조정밖에 2주택일 때
이럴 때는 초과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조정내 2주택이거나 또는 무조건 3주택 이상일 때는 300% 초과할 수 없다. 그죠?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6번째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책으로 보면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종부세는 그냥 제 프린트물로 공부하는 게 더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뭐 그 2페이지에 나와 있는 뭐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기서 할게요. 그러니까 종부세가 그냥 이런 세금이구나 라고 해서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자, 오늘 프린트물 4페이지 보시면 이제 납세 절차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납세 절차 제가 요약해 뒀으니까 납세 절차도 같이 한번 보시죠. 그래서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비교해서 보세요. 자, 특히 납세지 보시면 납세지는 물건 소재지, 재산세 물건 소재지, 국세는 뭐가 된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되겠다. 납세 절차. 과세 기준은 6월 1일. 자, 그 다음에 징수 방법인데 재산세는 보통 징수죠. 고지서 의한 납부예요. 신고 의무가 없어요. 자, 그런데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 부과인데요. 예외적으로 무슨 납부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자, 지금 이제 한참 문제가 되는데 종부세 합산 배제되는 주택이 있어요. 이렇게 종부세 합산 배제되는 주택이 있다면 그 합산 배제되는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빠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라든지 또는 등록문화재 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들은요 합산 배제 대상에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전지전능하지 못해서 합산 배제돼야 될 주택도 합산해서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부과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중복 시에는 정부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 문제는요. 이렇게 신고 납부 시 과소신고 시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무신고에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할 수가 없지. 왜? 원칙이 정부 부과니까 신고 안 했으면 그냥 무신고 정부가 결정한 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지 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있지 않다라는 거. 아셨죠? 가산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렇죠? 이렇게. 수익 징수면제 2,000원 미만 땐 징수하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없고요. 병기된 조세, 지역 잠수세 있죠? 자, 부과되는 세금 지방교육세 20%, 농어촌 특별세 20%. 물납,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하지만 종부세는 물납이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분납인데 세액이 250만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 내에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자, 분납 기간이 틀려요. 분납 기간이 재산세는 2개월이었지만 종부세는 6개월입니다. 아셨죠? 크게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부세는 이 프린트를 한 장만으로도 충분하고 종부세가 정말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올해는 뭐 종부세가 분명히 문제가 또 나올 거긴 한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참고를 해보시면 이제 아직 개정 예정이에요. 아직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법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 보세요. 그냥 법인일 때는요 주택의 가액에서 6억을 뺐잖아요. 이거 안 빼 그냥
이 주택은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일 때는 이 6억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곱하기 95%를 공정시장가액비로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거기서 자, 1주택자나 거기 보시면 1주택자일 때는 3%,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일 때는 또는 3주택 이상일 때는 6%. 조정 내 2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일 때는 무조건 6%. 단일세율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법인, 주택 갖고 있지 말라는 거 법인은 엄청 센 거죠. 아셨죠? 이렇게. 대신에 재산세 공제한다. 아셨죠? 이렇게. 개정 예정. 이렇게. 그래서 법인의 경우 6억 기본공제, 세부담 상한제 및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마지막 줄, 윗줄 좀 거두세요.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는 다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냥 문제를, 이제 종부세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좀 풀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부세는 어렵지 않죠. 종부세는 그냥 아까 그림에 따라서 과표와 세액 계산만 한 6가지, 그 다음에 납세 절차 7가지. 아셨죠? 요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종부세를 마치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부터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